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으로 사용되는 말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바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등장한 단어가 있죠. 바로 세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오늘은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은 늘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 거. 예. 또 이제 조금 약간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습니다. 매주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아침에 오시는 길은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좀 비가 많이 왔지만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좀 지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대주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주 사용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었던 그런 단어 같은데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들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세대주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입니까? 우선 형진 씨 세대주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죠? 아, 세대주요? 네, 세대주 그러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 어떤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인물의 성별은 뭐죠? 남자. 네, 왜 그럴까요? 아버지, 가장. 그러네요. 예. 네, 정말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건데 사실은 세대주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왜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진 씨 가정의 세대주는 누군가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아버지였고 지금은 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가구를 분리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된 가구에서는 본인이 세대주가 제가 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어른이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대주는 누구인지. 세대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혹시 세대주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대주가 누구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세대주는 누구인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몇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세대주, 여러분의 가정의 세대주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세대주라는 단어를 보면요. 세대주, 주인이라는 주자가 있죠. 주인 주자예요. 자, 세대주,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대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어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렇네요. 그러면 주와 종의 관계라는 꼭 가족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붙여진 이름은 아닐까? 이 세대주란 단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대 그러면 어떤 뜻이 딱 떠오르세요? 세대요? 네. 그 단어만 들었을 때? 그렇죠. 그 이렇게 나이로 그렇죠.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뜻이 딱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 세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가구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오죠. 우리가 1가구 1주택 할 때 1가구. 가구의 구성원이 몇 명이냐라든지 가구 수가 여기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대라는 말은 사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또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한국의 이제 문헌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어떤 신문에서 처음 사용이 보입니다.
세대라는 말의 사용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가구라는 말로 순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순화가 뭐 일본에서 꼭 들어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대하는 것보다 가구 이러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죠.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예.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자. 이런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가구로 바꾼다고 해서 가구주라는 개념은 괜찮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것도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뭔가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그렇죠. 생기는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는 세대주, 가구주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예. 사실 저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 가구에 남편이 세대주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정했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같이 그렇죠. 논의를 하고 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랬지? 예. 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그전에는 호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전에 호주제까지 심지어 있었잖아요. 예. 2008년 1월 1일 이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됐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생활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마치 예.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이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 세대주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사실 없으면 네. 조금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네. 그 가정에서 네. 뭔가 도맡아 하는 그런 누구를 정해놓고 네네. 말하기 두렵다 이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가구 대표. 가구의 대표가 필요하면 예. 가구주라는 말보다는 가구 대표. 예. 그래서 대표라는 말을 딱 들으면 누군가가 누군가와 상의해서 대표를 선출할 것 같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게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든 의문인데 네네. 가구장은 안 됩니까? 장은 또 이제 어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에서 장이라는 것도 너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고화시킨다. 예. 어른만이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예. 장하면 왠지 남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어떤 의장 같은 걸 뽑잖아요. 예. 그때 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늘 연장자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사실 언어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고정관념을 형성시켜준다. 예. 회의의 대표를 뽑자 그러면 왠지 수평적이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물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은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3508번님께서는 세대주는 엄마요 하셨고 네네. 1103번님 세대주는 아이 이름으로 이선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0279번님께서는 우리 집 세대주는 접니다. 저는 40대 를 넘은 여자고요. 지역 이동 이사하면서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네네. 0421번님 세대주는 와이프인데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갈등도 없어요. 네. 보통 지금 주시는 답변들이 여자분들이 또 세대주가 꽤 많은 것 같고 5678번님께서는 세대주 저희는 4인 가족인데 가장인 제가 세대주입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세대주는 세대원 전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정말 역시 우리 어른이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어른이들은 정말 대단한 어른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줘요. 예. 세대주가 우리 배우자가 있는 가구 그러니까 유배우자 가구라고 통계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통계청 지표를 보면요. 2011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유배우자 가구의
세대주가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019년 몇 % 정도의 세대주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그래도 거의 80%일 것 같은데요? 86.3%입니다. 90%에 육박하죠? 2011년에는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90.1%에서 9년 만에 그래도 3.8%밖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대로 담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라는 개념 아까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대주란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거의 없죠. 그 세대주는 사실은 행정 편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세대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심지어 일본은 1948년에 원래는 세대주라는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본은 1948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세대주라는 개념 없앴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1962년에 이제 주민등록 법을 만들면서 세대주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세대주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민세 균등분 아래 납세 의무자가 세대주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의무 부과를 통지하거나 뭐 향토예비군 그런 걸 통지서가 오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이제 세대주에게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세대주인데 사실은 봐보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가 정부가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행정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가구 단위로 그리고 세대주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적 가치와 맞는 것인가? 평등 가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다른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게 경기도인데 그냥 개인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좀 담겨 있는 그렇죠. 행정이라는 거는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행정이 그런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잘 감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가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4년 전에 이미 이런 세대주를 포함해서 이런 가족 평등의 개념을 좀 어긋나게 하는 그런 행정들을 다 이제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두드러질 수가 없었어요. 거의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지급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2차에서도 그렇게 또 목소리가 덮이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이런 또 논란들이 좀 촉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헤라님께서는 세대주 말고 세대 대표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세대보다는 가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지화님께서는 호주, 세대주 모두 일제 때 사용한 단어죠. 맞습니다. 가구 대표 좋은데요 하셨는데 가구 대표 괜찮나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걸 제안을 했는데요. 아주 역시 어른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실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문자로 좀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나 다른 가족들은 세대주가 될 수 있는가요? 없습니까? 성인이면 다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네. 예. 그래서 가구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이제 그 현재 세대주, 가구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예.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이비 제이님께서는 단어 하나에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하셨고요. 네. 좀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0279번님께서는 진짜 좋은 방송, 세대주란 이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셨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제가 다 썼거든요. 네.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는 0279번님, 8678번님, 042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금방 가네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또 배움을 주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